네, 뇌파 분석 및 올해 상반기에 세 가지 훈련 사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뇌파를 분석하는 먼저 의의부터 먼저 알고 한번 넘겨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뇌파를 분석한다는 것은 첫 번째, 두뇌 기능의 실시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뇌파가 우리 뇌가 이제 원래 전기적 신호죠. 네. 뇌파는 전기적 신호로 뇌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MRI하고 CT처럼 이렇게 구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기능을 직접 보여주는 분석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기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델타 세타파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고베타파가 증가한다. 그래서 뇌파를 보고 이분이 델타 세타파가 높으면 수면이 부족하구나. 고베타파가 증가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구나. 해서 요 기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저희가 두뇌를 본다는 것은 구조를 볼 수가 있고 네, 기능을 보는 게 있는데 저희 뇌파는 기능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 현재 어때 뇌 기능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현재 치매가 오고 있는지 ADHD인지 우울증인지 불면증인지 학습장애 중독, 자폐, PTSD 등 뇌기능 장애의 징후를 사전에 사전에 이게 중요한 점이죠. 사전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떤 면에서는 아주 섬뜩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울증이 심각하게 나왔는데 겉으로는 웃고 계시다가 한 2주, 3주 후에는 이렇게 자살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저한테도 한 두 번 정도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가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풀렸었고요. 많은 이제 이런 뇌파들을 오늘 몇 분 볼 건데 뇌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음, 그분에게는 직접 말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료가 더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개인 맞춤형 두뇌 훈련 및 훈련이나 의료기면 이제 치료 계획 수립되겠죠. 뇌파 분석을 통해 어떤 뇌파가 과도한지 부족한지 파악해서 뉴로 피드백 훈련 모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SMR이 약한 사람은 이제 주의력 훈련이 필요하겠고, 예, 델타가 높은 사람은 수면이기 때문에 수면 개선에 관련된 뭐 알파파 이런 훈련 모드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객관적 자기 조절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네, 우리 저희 마지막 3분 검사가 있습니다. 자기 조절 검사라고 하죠. 휴식 1분, 주의력 1분, 집중력 1분을 검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질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고 개인의 인지, 정서적 역량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제 뇌파 검사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 조절 검사를 하는 것은 저희 누르하모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놨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5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실시간 뇌 상태,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예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나 어떤 증상, 문제점이 생기면 훈련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현재 이분이 나를 잘 조절할 수 있는지, 정말 이 훈련을 잘 할 수 있을지도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뉴로하모니는 2001년도에 이제 세계 최초로 휴대용, 그 다음에 자동화 뉴로 피드백
장치입니다. 2001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 이제 한 20년이 지나서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김희찬 교수 팀, 그 다음에 우리 파나톡스 개발팀 공동으로 S20, 요 보이시는 S20하고 M2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0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AI 분석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고 있고요. 동등성 검사는 저희가 미국 그라스 회사 19채널이죠. 그라스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뇌파 측정기를 가장 먼저 만든 회사입니다. 가장 오래된. 그래서 가장 신뢰성이 있다. 가장 신뢰성 있는 회사와 2001년도에 동등성 검사를 해서 어디서 있냐면 이제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동등성 검사에서 19채널과 여기 2001년도 느로하모니 2채널 대단하죠? 네. 그라스가 이제 19채널이고 저희는 2채널인데 동등성 검사 시 92%가 같다라는 것을 국가연구기관에서 검증을 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기관인 KFDA 의료기 인증도 받았고 SCI 논문 작년 말 나와서 올해 이제 발표했죠. 치매 진단 정확도 인지죠. 치매 진단 정확도가 97% 결과를 발표합니다. 놀랍죠. 5분 만에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 경도인지인지, 아니면 괜찮은지에 대한 정확도가 97%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시간은 5분,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그런 프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뇌파 분석은 그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네, 그 다음 비염, 두통, 비만 뇌파, 세 번째, 뇌성마비, 뇌전증, 마비가 있는 뇌파, 자폐, 중증 ADHD 뇌파, 그 다음에 경도 인지장애 뇌파 이렇게 보고요. 양궁 선수 1등, 그 다음에 골프 선수 1등, 그 다음에 과학고 전체 1등 뇌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이제 좀 힘든 뇌파부터 아주 좋은 뇌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 뇌파입니다. 네, 호르몬제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신데요. 뇌파를 보면 2D 스펙트럼을 보겠습니다. 어, 아주 요 4 이하로 모든 뇌파 구간, 델타 0에서 4까지,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델타 구간입니다. 4에서 7 구간이 이제 세타 구간, 8에서 12 구간이 이제 알파 구간, 10에서 한 15회가 이제 SM 알파 구간, 16에서 20이 이제 집중하는 구간이고 저베타, 20에서 30이 이제 고베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쫙 깔아앉아 있는, 네, 전부 다 깔아앉아 있는 원래의 대파는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서 한 이렇게 올라가는 대파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뇌파 세기가 여기는 이제 이쪽 라인은 이제 세기가 아니라 이제 속도가 되겠죠. 속도. 여기는 이제 세기가 되겠습니다. 세기. 네. 세기가 전부 약해져 있는. 그럼 뇌파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뇌파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은 약물로 인해서 뇌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럼 뇌 기능은 뭐냐? 세포와 네. 음, 세포와 세포에 그 신경망이 있는데 신경 연결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 회로에 대해서 정보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네, 이 세기가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좌뇌 구간이나 우뇌 구간도 아주 파란색으로 아주 파랗게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뇌파가 아주 이 세기가 약하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합니다. 네, 약물 뇌파입니다. 이게 호르몬제만 그러냐?
아닙니다. 다른 분들 뇌파도 전부 약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을 하라는 거죠. 네. 뇌파 측정이는데 이게 뭐 잘못됐나? 뭐 고장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물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호르몬 복용 영양, 호르몬 약물, 특히 갑상선 호르몬제, 스테로이드, 남성 호르몬 보충제 등의 뇌 신경 전달 물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데 가바, 글루타메이트 조절에 변화를 줘서 뇌 흥분도 및 이완 상태를 억제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알파, SMR, 베타파 같은 활성 뇌파가 억제되고 전체 뇌파 세계도 낮아집니다. 약물 대사량이 떨어지는 고령층에서 약물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며 그 영향은 뇌 활동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뇌파 세기가 전체적으로 낮은 상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전반적 뇌파세가 약하다는 것은 뇌 에너지 생성 능력 저하를 의미하고 인지, 감정, 집중 기능 등이 모두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면 정서에 문제가 있고요. 알파 SN파가 너무 약하면 수면 장애, 우울, 무기력, 의욕 저하도 위험이 있고요. 스트레스 저항 약화, 고베타파도 너무 약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력도 낮고요. 뇌퇴행, 뇌 노화죠. 나이에 비해 자연스러운 감소가 있지만 이 정도 저활성은 비정상적 저활성 우려가 존재합니다. 네, 이 뇌파였습니다. 네, 요 뇌파는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죠? 네, 그러면은 약물을 한번 의심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에요. 혈압약, 혈압약, 이 항고혈압제, 대부분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혈류 압력을 완화시키고 심박수를 저하시키고 교감신경 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뇌의 산소 및 혈류 흐름에 영향을 미쳐서 뇌파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요 고혈압약에 대한 이제 작용 경로를 보겠습니다. 뇌혈류량 감소. 예. 전체 뇌파 세기가 너무 약해질 경우 뇌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델타, 세타, 알파파가 모두 약해지는 이쪽 구간이죠. 모두 약해지고 있고 중추신경 억제, 예, 이완파와 각성파가 너무 약해지면서 졸립고 무기력한 네,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완 작용 후 강화, 델타 세타 증가 및 둔화가 되겠죠. 피로감이 생기게 되고 교감신경 억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요 뇌파 아까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밑으로 쭉 깔아져 나온다면 약을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폐한 뇌파, 눈을 감았을 때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다 폐한 스펙트럼입니다. 네. 눈을 감았을 때와 혈압약과의 관계 분석. 그래서 모두 델타, 세타, 알파 모두 낮고 전체 뇌파 세기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의 진정작용, 중추신경 억제작용, 특히 이제 또 알파파가 낮다는 것은 감정적 안정성이나 휴식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약물 이완도 유도하지만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방해할 수 있고 네. 델타 세타파 너무 약하면 수면 중에도 뇌가 회복 상태로 이제 수면 들어갈 때는 델타 세타가 강해져야 하는데 어,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만성 피로나 무기력도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대응 전략은 뭐 약물 복용은 그러니까 뉴로하모니 훈련할 때 약물을 복용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뇌파 분석할 때도 네, 힘드시면은 네,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 드시고 분석을 뇌파를 측정하십시오. 네, 컨디션이 어떤 좋은 날은 뇌파를 한번 약물을 드시지 말고 측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아침에 공복에 오셔야 한다. 약을 꼭 드시지 마라. 네,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드신 분들은 정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 드신 상태에서 측정을 하시고
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건 훈련입니다. 네, 훈련입니다, 여러분. 네, 약물 뇌파를 한번 봤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비염, 두통, 비만 뇌파입니다. 아까 뇌파하고는 좀 다르죠. 약물 뇌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쪽 델타 리듬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그러면서 알파 리듬도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3D를 보시면은 뒤에 삐쭉삐쭉삐쭉하게 나와 있고, 뭐 빨강색으로 표시된 것들. 그 다음에 눈을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 한번 키워볼까요? 음, 이렇게 눈을 감았을, 이렇게 산맥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알파파입니다. 괜찮죠? 그러면서도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 이것들, 네, 델타 리듬이죠. 예, 안 나와야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델타 리듬인데, 여기도 델타 리듬이고, 이거는 뭐 거의 뭐 자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파라는 것은 이제 뇌파가 아니고 눈떨림이나 아니면 육체에서 나온 뇌파가 되겠죠. 아까 약물 뇌파하고의 차이점은 여러분도 딱 한눈에 보이시겠는데, 요 델타 구간입니다. 델타 구간이 12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델타 구간이 좌가 이제 13 이상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나온다. 음, 이 비정상적이라는 말은 이 델타 리듬이 아주 깊은 수면 뇌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뜬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델타파는 적어도 8 이하, 예, 8 이하 정도는 나와줘야죠. 근데 12, 13을 넘어가고 하게 되면 델타파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깊은 수면 무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파장이 이제 델타파인데 깨어있는 상태에서 높으면 인지 기능이 왜 계속 졸음이 몰려오든가 뇌의 대사 기능이 저하돼 또는 염증성 자극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뇌가서 2급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12를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비염, 두통, 이명, 그다음에 비만 이렇게 써 있는 대로 그다음에 어깨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이제 올라가는 경동맥 이쪽에 영향을 주어서 산소 공급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가 먹는 게 산소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뇌파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설해 볼게요. 델타파 과활성과 주요 증상 어떤 관련이 있느냐? 비만, 비만과 델타, 두통과 델타, 비염과 델타 관련 설명 보겠습니다. 비만은 그리고 몸이 무거워도 델타파가 상당히 이렇게 나오는데 시상 하부, 뇌, 간, 전 전두엽 간의 조절 이상과 연관돼 있고 조절이라는 것이 어떤 조절이냐 하면은 욕구거든요. 시상 하부, 그렇죠? 예, 뇌, 간. 그래서 전두엽에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뭐 먹고 싶으면 그냥 드시고 그걸 뛰어넘거나 참아야 하는데 그냥 더 넘는 뭐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델타 활성화는 대사 저하, 식욕 조절 장애의 징후일 수도 있다. 그다음 두통, 델타파와의 관계. 델타파 과활성은 만성 피로, 통증, 민감성 증가, 스트레스, 약물, 수면 장애와 관련이 있고요. 비염, 염증이죠. 예. 단순한 코막힘이 아니라 만성 염증성 자극인데 뇌신경 저등급 염증 발생 시
델타파 과활성이 유도가 가능하다 해서 요 세 가지 증상들이 전부 델타파와 밀접한 관련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델타파가 강할 때 주의해야 할 뇌 기능 영향, 네. 인지 기능 저하, 그다음 무기력 피로감, 정서적 위축, 자율신경계 이상, 그래서 체온 조절, 대사 기능 등 균형 깨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뇌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12를 뛰어넘어서 10, 운에는 12가 그다음에 좌뇌는 17 아니 15 정도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델타파가 상당히 강했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네. 어려우신 분들은 챗 GPT에 이런 것들은 뭐 챗 GPT에 넣어서 델타파가 상당히 강할 때 어, 50세 남성, 뭐 60대 여성, 그다음에 20대 뭐 남성 측정하신 분의 연령대를 넣고 델타파가 이렇게 강할 경우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한번 검색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어떻게 써 있냐면 비염, 네, 두통, 불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뇌파를 봤습니다. 밑에 쫙 깔려 있는 약물 뇌파와 델타파가 센 뇌파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뇌성마비, 뇌전증, 안면마비인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봤던 뇌파랑 다른 점이 뭐냐면 델타파 세기가 20인데요. 20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20을 뚫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4까지가 델타파입니다. 델타파가 아주 강하게 나올 때, 아주 강하게 나올 때, 그러니까 12, 이 정도, 12, 16 구간에서 나오는 델타파로 인한 어떤 뇌 증상이나 신체적 증상. 근데 이거 20을 뛰어넘어서 SDA 증상은 더 심각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델타가 20 마이크로볼트 이상일 때 심각한 수준의 비정상적 과활성.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 고베타파 영역도 높습니다. 원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좀 3, 뭐, 3점대 정도 뇌파 세기가 높죠. 네. 그리고 그 다른 분들 보면은 이게 좌뇌가 높이 올라가는 분도 있고 고베타파에서 또 우뇌가 또 올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성향이 다르죠. 좌뇌 기능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뇌에서 나오는 기능에, 그러니까 기능을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능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좌측 뇌 기능과 우측 뇌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냐,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베타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지속적 긴장, 흥분, 통제 불능성 상태의 반영, 그래서 뇌 안정이나 자기 조절력 결여가 안 되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델타파 과활성, 세기가 20을 넘을 때 대뇌 피질 또는 운동신경계의 기능적 손상이 의심된다. 신경 정보 전달이 저하돼 있다. 정보 전달이 저하되면은 느려지니까 아주 느린 리듬, 델타파가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질, 안면마비인데요. 네, 간질은 이제 저희가 4헤르츠 보죠. 4헤르츠. 네, 네. 그 다음에 안면마비, 말초신경 손상으로는 중추성 안면신경 경로수상이 있을 때도 국소적인 델타파 증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델타파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능성 뇌 손상, 예, 뇌 손상 또는 구조적 손상 두 가지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기능이냐, 구조냐. 네. 정말 뇌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상태의 질환일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몸을 상당히 움직여서 그렇게 나온 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뇌파를 만나면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뇌파, 뇌 상태가 아닐까. 구조적이나 기능적으로 손상이 되신 분들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베타 활성화될 경우 뇌전증, 뭐 안면마비 나왔는데요. 임상적 경고 신호해서 델타파와 고베타죠, 참. 죄송합니다. 고베타 활성화. 예. 고베타는 스트레스 뇌파죠. 스트레스 뇌파. 그 뇌전증과 어떤 관계가 있냐? 지속적인 긴장, 과흥분, 스트레스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 신경활동, 흥분성 지표로 보기도 하고요. 안면마비나 경직, 예. 신체 한 부위가 긴장 상태에 놓일 경우 대뇌 영역에서 고베타파가 증가합니다. 네, 이럴 때는 우리 좌측 우측뇌가 있으면은 좌측뇌는 몸의 오른쪽으로 가고 우측뇌는 몸의 왼쪽으로 가서 이쪽 우측뇌가 세게 나온다고 하면 몸의 좌측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와 고베타의 동시 과활성은 가장 불균형한 신경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이 음, 뇌파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아실 만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 뇌파는 아까보다 더 심각하죠. 0에서 4에서 델타파가 20을 뛰어넘었고요. 심지어 12까지 해서 이 정도 돼서야 잔해 우내에 뇌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폐, ADHD, 지적장애 언어장애로서 일단 가만히 있지 못하는 착석이 불가능한 뇌파죠. 그래서 좌뇌 우뇌, 좌뇌 우뇌의 뇌파가 이렇게 아주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은 델타파가 너무 세면 델타파가 20을 뛰어넘어가게 되면 음, 심각한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뇌파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굳이 뇌파를 측정 막 해야 한다고 막 하진 마시고요.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델타가 너무 강해서 뭐 발달 지연이나 기초 에너지 과잉 비효율, 신경 회로가 미성숙하다. 세타도 강해서 주의력이 부족하고 감각의 과잉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언어 사회성 지연과 관련돼 있고 네, 전체적으로 너무 불규칙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네. 경도인지 장애는 인지 장애죠. 인지 장애. 근데 경도 가벼울 경이죠. 이제 가볍다는 뜻으로 경도인지 장애합니다. 근데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뭐 심각합니다. 네. 현재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65세 성인 10명 중 4명이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65세 성인 1000만 명 중에 이제 4니까 이제 400만 명이 경도인지 장애다. 65세 10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경도인지 장애인데 이게 3년 이내로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400만 명이 3년 동안 이내로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한 방송 KBS에서 나온 건데요. 심각합니다. 네. 근데 다들 나는 경도인장애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 설마 내가 치매에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각합니다. 네, 문제가 심각하죠.
그다음 오른쪽 보시면은 뇌파 신호가 7.5Hz일 경우 치매 위험군 분류된다. 7.5Hz. 7이니까 세타파. 그다음에 8이 이제 알파파인데 세타파 알파파의 중간. 네, 보겠습니다. 델타파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세타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노화가 느린 뇌파, 뇌가 느려진다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에서 델타가 강하면 주의 정보 처리가 속도가 저하되고요. 신경 회복 저하를 의미합니다. 저하. 세타파가 높아지면 작업 기억, 언어 처리 능력이 저하되고요. 알파파가 낮아집니다. 델타 세타보다 알파파가 낮아지는 현상. 이것도 되게 뇌 기능이 노화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의 정보 통합 능력이 저하되고 뇌의 리듬성, 회복 탄력성이 약화가 됩니다. 주파수 중심이 9, 10, 11에서 8Hz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7로 6으로 가게 됩니다. 뇌파를 보겠습니다. 네, 이 뇌파입니다. 델타 세타가 높고 그렇죠? 델타 세타보다 알파파가 낮은 현상. 그래서 델타가 강하죠. 예, 비정상적으로 강하고 노화, 인지 저하가 반영되고 있고 세타도 이렇게 높고요. 기억, 집중력이 저하되어 있고 알파파는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이완, 통합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 인지 점수를 봤는데 16점, 13점이 나왔습니다. 24점 이상 나와야 정상인데요. 해석을 하면 이제 전반적 인지 수준이 평균 이하, 정보 처리 및 기억력이 저하돼 있다. 종합 점수 15점, 전두엽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력, 주의력이 모두 저하 상태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뇌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네. 이분은 몇 헤르츠입니까? 네.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피크가 탁 떠올랐고요. 여기에서 피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분, 이분은 10헤르츠고 이분은 8헤르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같은 나이대라면 이분은 경도 인지 장애로 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스피리츠로서 적절한 각성과 이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정보 처리 속도 빠르고 집중력 유지되고 있고 정상 뇌 활성이고 적정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8헤르츠입니다. 과도한 이완, 무기력, 반응성이 저하되어 있고 느린 사고, 멍함, 기억력이 저하되어 있고 초기 인지장애, 만성피로 가능성이 높으며 조기 노화 패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 인지장애 8헤르츠 이제 뇌팔 측정했을 때 8헤르츠 나오면 꼭 얘기하셔서 기억력 예, 꼭 올려서 치매에 걸리지 말자고 훈련해서 훈련을 꼭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65세 65세 성인 10명 중 4명이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2명 중에 1명이라고 보면 되죠. 예, 저희 부모님 2분 계시면 한 분은 인지 장애다 생각하시고 무조건 네, 아닐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 기억력 좋아지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그다음 5명을 받고요. 이제 양궁 국가대표 예, 나라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랭킹 1위 네팔 보겠습니다. 네. 쭉 네, 델타파가 뭐 차이는 있지만 거의 뭐 5 이하로 내려오다가 세타파가 내려와 있고 다시 알파파 구간에서 올라가면서 시페리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페리츠. 그다음 예, 시페리츠가 나오고 있고 세기는 3점대가 나오고 있고요. 자운의 균형은 0, 자운의 동시성 95% 놀랍도록 같습니다. 인지 능력이 34, 33점 나오고 있고요. 뇌 건강, 수면 뇌파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뇌가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역시 다릅니다. 그리고 2D 스펙트럼 보더라도 눈을 떴을 때, 감았을 때
가장 나야 하는 게 뭐냐면 요 알파 기초일동이죠. 요 기초일동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눈을 딱 뜨면, 백주에서 눈을 딱 뜨면 이게 안 나오죠. 그쵸? 네. 눈을 딱 감으니까 요 알파파 기초일동이 쫙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 뇌파고 현재 어떤 나라 양궁 국가대표에서 랭킹 1등 하고 있는 뇌파가 되겠습니다. 즉, 뇌가 다르면 실력도 다르다. 보겠습니다. 기능, 델타파, 수면 회복, 약, 약하고요. 델타파 약해야죠. 세타파도 안정적이고 약하죠. 알파파, 이완, 집중, 안정 상태 매우 양호하고 SM알파도 뚜렷이 존재하고 네. 양궁 선수와 뇌파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궁 선수와 주의 집중력은 SM알파와 알파파의 안정 상태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 조준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게 됩니다. 그다음 정서적 안정성은 알파파가 강해야 하고 고베타파가 없어야 합니다. 불안이나 과도한 긴장 없이 차분하게 경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다음 근신경 조절은 SM알파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미세 근육 제어, 최적화하거나 손 떨림, 호흡 조절 능력 등 이런 능력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다음 반복적 루틴 수행력은 저파 중심의 안정성입니다. 느림파. 훈련된 루틴을 반복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멘탈이 흔들릴 수가 없다. 멘탈 흔들림이 적어진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저항성은 고배탈을 억제하는 거죠. 압박 상황에서 이완 유지가 가능하고 집중 흐트러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세계는 아니고요. 그 나라 랭킹 1위 양궁 성수형 두뇌로서 SMR이 안정되게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알파 세타의 균형이 매우 이상적이며 과잉 활성이나 불필요한 스트레스 반응이 거의 없고 예, 최정상급 양궁 선수에게 이상적인 뇌파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신체 정지와 정신 몰입 이렇게 나는데 딱 활을 쏠 때 모든 신체가 탁 정지가 돼야 하고 그때 정신이 몰입해야죠. 그때 이렇게 10헤르츠 리듬이 좌우에서 나와야 하고요. 그렇죠? 매우 안정적이고 두뇌 양측 균형이 우수해야 합니다. 인지 능력도 34, 33 정도. 제가 37, 8까지는 제가 요즘 잘 못 봤고요. 거의 34, 33이면 아주 우수한 예, 뇌 인지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면 소실률. 예, 거의 대한민국 다 불면증 이런 분들인데 이 선수는 정말 수면도 푹 자고 뇌도 건강한 상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양궁 경기력과 핵심 상호관계에 있는데 기초활동 10회째 유지하는 능력, 조준 시 안정된 시각, 미세 손떨림 억제, 인지도 33, 34점. 이쪽 점수는 경기 상황에서의 빠른 판단, 안정적 루틴 수행, 멘탈 유지와 관련이 있고요. 알파 소실률, 수면, 이쪽은 긴장감 조절이나 심리적 안정. 네,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밑에 있는 67점 수면은 훈련 후 회복 및 체력 유지에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궁에 최적화된 뇌파 구조 이렇게 해서 주의 집중력, 뭐 이완 멘탈 조절, 좌우 뇌균형 이렇게 나오는데요. 좌우 뇌균형 특히 이제 95% 네. 이 좌측 10Hz와 우측 10Hz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확률이 95% 정도라는 것은 신체 좌우 제어력이 안정하다 해서 활의 흔들림이 최소화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분 건데요. 스트레스를 거의 잘 조절하고 계시고 주의, 산만, 움직임, 과잉 행동 없고 뇌 균형이 안정돼 있고 좌우 연결이 71, 84에서 아주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네. 신체 정신, 그다음에 뇌 산만 움직임, 과잉 행동이 없다. 네. 이 정도급.
이면은 그 나라에서 1등 할 수 있겠다. 네. 양궁과의 상관성에서 아까 이 좌우 연결 너무 좋아서 뇌 균형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거와 관련이 있을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좌우, 손, 눈, 협응력, 신체 좌우 움직임 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활을 쥐는 손과 당기는 손의 미세 협응 조절에 매우 유리하다. 네. 같은 내용인데 다 칭찬인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골프 1위 네파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선수고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팔 정도 이렇게 세기가 오다가 좌우뇌가 살짝 긴장했었는지 여기서 좀 차이가 나다가 10을 넘어서 11에서 11Hz에서 이렇게 기초율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초율동은 좌우 11Hz, 그러니까 우리 알파파에서 아주 고알파파, 우리 이제 누르하모니 하시는 분들은 서울대 가는 데바다 해서 11Hz 얘기하는데 이분이 11Hz입니다. 네. 대한민국 골프 1등 하셨던. 네. 세기는 4.5와 4.19 아주 좋고요. 80%대 아주 좋습니다. 인지 점수 아까 비슷하죠? 33, 34점대. 네. 그래서 정말 11Hz가 공부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11Hz면 1등 상위권, 최상위권 랩하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또 볼게요. 골프와 어떤 관련이 있냐 했을 때 집중력, 알파, SM 알파, 네. 몰입감이나 정적 집중, 이완 조절, 델타 세타가 거의 없어야 하고요. 감각적 상상이나 루틴적 이완 능력 탁월해야 하고, 감정 조절력은 고베타파가 거의 없어야 하고요. 심리적 안정 유지, 멘탈 회복력은 네, 델타파, 그 다음에 뭐 알파 소실료도 볼 수가 있겠죠. 피로 회복, 멘탈 유지, 루틴 반복, 알파 세타의 조화. 그러니까 루틴 반복이라는 것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우리 명상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보내서 내가 이렇게 딱 치면 어떻게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시각화, 이미지 트레이닝 강점, 알파 세타파가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분 네파는 봤을 때 이완 몰입 능력, 알파 세타 조화돼 있고 퍼팅이나 샷, 루틴시 몰입이 탁월할 것이고 알파파가 이게 강하게 나옵니다. 4.19. 장시간 경기 중에도 예,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며 고베타파가 완전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압박 상황에서도 멘탈 흔들림이 거의 없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예, 세타파는 좀 여기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써놨습니다. 좌측이 좀 강하죠. 그래서 운에는 안정돼 있죠. 네, 운에는 안정돼 있습니다. 네. 이제 좌뇌가 좀 강한 거죠. 요것만 좀 딱 이분한테 좌뇌의 세타파를 좀 줄이면 네, 완전한 정말 네, 뇌가 만들어지고 그런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Hz입니다. 11Hz. 그래서 알파파 좀 가장 안정된 상태고요. 이완되면서도 또렷한 집중이 가능한 젠 존이라고 합니다. 프로 운동선수들 경기 전 루틴에서 자주 보이는 뇌파라고 합니다. 11Hz. 기초율동 세기가 4.5, 4.19에서 완벽한 알파파 대역 11Hz를 유지하고 있고 좌우 밸런스도 균형 있고 신체 조절력도 우수하다. 좌측 내, 우측 내. 네. 그다음 이분 이제 기초율동 11Hz와의 관계. 이 11Hz가 정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인데 요즘 세 분 찍었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인지 점수가 33, 34예요.
34점 정도면 최고 수준의 집중력, 사고력, 작업 기억력을 의미한다. 또한 인지잖아요. 문제 해결력, 상황 판단력, 전략 구성 등 골프 전략 수행 능력의 극대화. 그래서 뭐 퍼팅 집중력이라든가 샷 루틴 몰입, 멘탈 이완 조절력, 시각화, 네. 그다음에 자신감 등이 전부 이 안에 다 녹아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의 산만 이제 주의, 뇌균형, 좌우 연결이에요. 네. 그것도 아주 다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고 뇌균형도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뇌균형 보는 것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의 좌우 밸런스죠. 예, 스윙 정밀도, 네, 멘탈 밸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관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좋은 게 일관성입니다. 네. 여러분 상관성과 일관성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관성. 네. 골프에서 반복 동작의 신경 패턴 형성이 매우 중요한 지표로 정확한 재현, 스윙폼 유지, 샷의 정밀도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읽진 않겠습니다. 골프에서 좌뇌 우뇌의 협응력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네. 좌우 근육, 그쵸? 그다음에 좌측이 전략이고 우측이 감각입니다. 그래서 전략과 감각 통합 결정의 가능, 그쵸? 그다음에 이미지, 감각, 이거 우측 쪽이겠죠? 그다음에 좌우 밸런스가 정서적 안정. 그래서 멘탈 흔들림입니다, 여러분. 정서가 안정돼 있으면.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다 중요하겠지만 좌우의 협응력과 좌우의 연결성, 운동선수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뇌파 분석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서울대 가자 영재 뇌파, 영재고가 아니고 이제 과학고입니다. 과학고 1등 하는 친구입니다. 네. 5개 국어를 하고 과학고에서 아, 1등, 2등, 거의 1등 하는 친구입니다. 이 정도 내가 되면 이제 1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쭉 이제 델타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4에서 내려와서 다시 8에서 슬슬 올라가서 10을 뛰어넘어서 딱 11헤르츠. 예, 보이시죠? 네, 여기 11헤르츠 가장 높은 거는 11헤르츠입니다. 아까 운동하는 선수가 약간 여기 이제 좌뇌와 우뇌에 어떤 갭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좌뇌 우뇌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줄 하나죠. 그렇죠? 볼까요? 네. 이분이 이제 우리 골프 1등한 약간 차이가 있죠? 우뇌와 좌뇌 약간 밸런스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우뇌와 좌뇌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 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헤르츠 완벽한 뇌죠. 11헤르츠에 4.13, 4.20의 뇌파 세기에 90의 코런스 동시성을 갖고 있고 인지 능력이 33, 32 수면 상태 좋고 여기 정서 완전히 48, 50에서 너무 딱 맞는 좋은 뇌파입니다. 이게 서울대 가는 뇌파입니다. 네, 여러분 다 자녀분들 있으시면 뇌파 측정해서 네 여기 이런 뇌파 한번 훈련시켜서 이런 뇌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1등 뇌파 이렇게 나올 까 했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11헤르츠에 좌우의 균형에 세타와 SMR 뭐 2대1 딱 나오고 이렇게 세게 나오고 네. 보통 이제 일반 고등학교 특징은 세타파가 좀 강합니다. 알파파가 약하고 해서 근데 과학고나 영재 아이들은 알파파가 세타보다 강하죠. 즉
요 세타파보다 요 알파파가 이렇게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요 구간보다 이 구간이 여기까지 안 돼. 11. 요 구간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아까 그 나라 양궁 선수, 양궁 선수가 10Hz였고, 우리나라 이제 골프 선수가 11Hz였고, 과학고 1등 11Hz입니다. 전부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기초율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만. 네. 고베타 과열성이 있는데 과학고 영재 뇌파는 고베타파가 없고 좌운의 편차가 있는데 과학고 영재 뇌파는 좌운의 뇌파가 완전히 대칭이다. 완전 대칭. 네. 보시면 정말 좌뇌 우뇌가 파랑색 빨강색인데 완전 대칭입니다. 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심화학습 지속력, 추론 창의 융합사고, 뭐 긴장 억제할 수 있고, 휴식 후 회복 속도도 강하고, 네.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뇌. 그리고 과학부 일동, 규칙일동 11Hz. 11Hz는 알파파 황금 대역으로 이완 상태면서도 고도로 집중이 가능한 뇌 상태입니다. 학습, 시험, 암기, 창의 사고에 모두 적합한 뇌파고요. 좌우 4.24, 4.20으로 거의 완전한 좌우의 균형, 그 다음에 창의력, 집중 다 갖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또 봤던 게 정서지능입니다. 예, 좌우뇌가 여기 정서 있으면 좌우뇌가 이게 안정돼 있잖아요. 그죠? 네. 좌우 밸런스가 맞춰 있어야만 이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참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욕심보다는 내가 꿈꾸고 목표로 하고 있는 더 멀리 있는 미래 계획을 보고 순간을 참아내는 그 능력이 이제 정서 지능이죠. 그래서 EQ라고 하는데 상위권 학습자의 미래 핵심, 예, 미래 역량 핵심이죠. 그래서 이 정서를 보면 네, 이 사람이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지력은 성적을 만들고 이 정서는 사람을 이끌고 영향력을 확장시킵니다. 정서지식수는 학습을 넘어서 조직의 중심, 미래의 리더로 성장 가능성을 갖춘 뇌파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서지능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완벽하고 또한 뇌 균형 완벽하고 좌우 연결이 81, 86으로 최강입니다. 제가 봤던 뇌파 중에서. 네. 뇌 균형은 98점, 100점 만점에 98. 좌우 연결은 81, 86. 네. 감정 기복 없이 계획을 유지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 멘탈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타인과 협력, 의사소통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공감 기반의 통찰력과 설득력을 갖고 있고 감정이 안정된 상태일수록 창의적 사고가 증가한다. 특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화 관련이 있다. 네, 요 네, 기초율동, 인지, 수면, 정서, 뇌기능, 저연결 아주 완벽한 친구의 뇌파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MIT, UCLA 뇌파 연구기관에서 창의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좌뇌, 우뇌 이렇게 좌뇌가 논리, 언어, 수리 분석적인 뇌고 우뇌는 이미지, 직관, 공감, 감성, 통합적, 뭐 예술적 뇌라고 하는데 이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만 창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뇌 균형, 좌우 연결이 좋다. 이쪽 부분이 우리 아이들 창의성을 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뉴로하모니 뇌파 기준에서 연결성 해석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성, 일관성이 있는데 상관성은 좌우의 자극 반응력입니다. 얼마나 상관돼 있냐? 자극 반응력. 집중주의가 잘 되냐? 동시에 잘 반응하냐? 동시에. 근데 일관성은 협동. 협동으로서 좌우뇌가 잘 협동하고 있냐? 그래서 창의 정서. 그래서 상관성은 동시에 잘 반응하냐? 동시. 예. 근데 일관성은 함께 행동하냐? 좌우뇌가 함께.
여기는 동시. 네. 그래서 창의성은 좀 더 일관성에 더 가깝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연결, 망, 신경망, 좌우 연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뉴로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네. 뉴로 피드백. 뉴로 피드백 효과가 여기 보시면은 그 13, 이제 14주 정도 대학생들에게 40회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은 저베타파로. 그런데 MRI로 측정했는데 백질과 회색질, 회질이죠. 최적이 증가했다. 백질과 회색질의 최적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거 신경망이 발달을 의미하는데 백질, 해배, 백질과 회질이 증가하면 최적이, 부피가 커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회색질 증가했을 때 뇌세포 밀도가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로 하모니로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뇌의 뇌세포 밀도가 강화하게 됩니다. 즉, 여기 회색질은 신경세포의 세포체와 시냅스형이 밀집된 부분으로 인지, 기억, 감정, 의사결정, 운동 조절 등 뉴로 피드백은 특정 뇌파형을 훈련하여 해당 영역의 신경세포 활동을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반복적 활성화는 해당 영역의 시냅스 강화와 신경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키므로 회색질 밀도 및 최적을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백질, 화이트 매터. 백질은 뇌 연결 효율 향상이 됩니다.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축삭과 이를 감싸는 수초로 구성되는데 기능은 정보 전달 속도 향상, 자운의 연결성 강화, 뉴로피드 훈련하게 되면 반복적 자기조절 훈련으로 특정 뇌회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자주 쓰는 경로를 강화하려고 이때 그 망을 감싸주는 수초화가 발생이 되면서 백질 체적이 증가하고 신경 전달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 백질과 회색질, 그다음 수초화 이런 말들은 두뇌 가서 2급에서 저희가 하는 용어인데 어려우신 분들은 회색질은 뇌세포 밀도가 강화하고 그다음에 백질은 신경망에 우리가 이제 전기선이 있는데 전기선을 이게 감는 검은색 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아주 잘 감싸주면은 예, 잘 통하겠죠. 네, 수초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뉴로피디에 훈련하게 되면 회색질, 백질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전두엽의 회색질을 증가시키고 해마 해색질도 증가할 수 있고 백질 체력도 증가하고 정서 관련 영역도 강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기대하는 효과, 집중력, 의사결정, 자기통제 향상, 기억력, 공간지각 향상, 차원의 연결성 향상, 사고속도 증가, 우울 불안, 감정 조절 능력이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뉴로피드의 훈련은 단지 뇌파 훈련이 아니라 뇌를 리모델링하는 기술로서 반복된 주의와 자기조절은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신경망을 강화해서 뇌 구조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거는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뇌 구조를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뉴로하모니 이 핵심은 이러한 백질, 회색질을 증강시켜서 전두엽과 전두엽과 전두엽의 회로를 활성화하는 목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은 뇌의 모든 부위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회로를 강화시켜주면 뇌의 구석구석까지 뇌를 발달시킬 수가 있다. 네. 훈련 사례 3개 준비했습니다. 어, 혹시 그 이태린 대표님 오셨나요?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3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무료 체험했던 사례들입니다. 전부 50대 이상, 70세,
시니어 대상으로 했고요. 어, 이 지금 6분 정도 계신데 이 6분의 모든 공통점은 기억력 향상입니다. 아까 경도인지 장애가 400만 명을 넘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물도 필요 없고요. 예, 부작용도 없고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제 치매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 효과라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고 7월 21일부터 모 광역시 말씀드리면 부산시 사유치센터에서 30명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은 피로감, 피로감 사라지고 여기도 피로, 불면, 그다음에 기억 깜빡임이 다 이제 사라졌다. 예, 너무 활력이 생겼다. 두세 시간마다 자다 깨던 밤이 이제는 푹 잔다. 감정 조절, 자운의 균형이 좋아졌다는 거죠. 집중력 좋아지고 안면마비도 사라지셨고요. 매일매일 졸렸는데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파나톡스 하면서 지금 목표는 60대 경도 인지장애 400만 명 치매로 가기 전에 기억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결과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기억력 향상시키는 병원, 약, 의사, 약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00만 명이 경도인지장에 가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가볍게 이렇게 제가 베스트 3로 잡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억력 향상. 두 번째입니다. 아, 또 이거 저 설명을 해야겠네요.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 원인. 네.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성인 4명이 경둥이 장애인데 아실 겁니다. 예. 자꾸 기억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해마가 위축되고요. 시냅스 밀도도 감소하게 되고 연결이 약화되니까 연결 약화되니까 정보 처리 속도도 저하되고요. 그다음 이제 뇌 세포가 이제 줄어가면서 세타파 과잉이 증가되고 정신혼미, 집중 저하되고 전두엽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런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이 시니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 했을 때 해마 및 전두엽의 활성화 읽어보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타파를 조절해서 SMR파 훈련하면서 이 세타파를 조절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뉴런 회복 및 시냅스 강화 반복 훈련. 그래서 신경 연결 강화를 유도하는데 노화로 위축된 기억 회로를 보완해준다. 이거는 기억력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 기억력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기억 작업이죠. 플러스 세타파 조절, 그러니까 SMR파 훈련을 하면서 예, 기억력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작업 기반 예, 기억 그러면서 해마 관련된 시냅스 그래서 이 기억 회로 이 작업을 하면서 세타파를 조절한다. 이게 이제 뉴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을 하게 됨으로써 시니어 분들이 기억력을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했던 사례들입니다. 네, 2025년도에 경도인지 장애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흡 10분, 내이완 10분, 집중력 활성이 10분 뭐 이렇게 하셨는데 기억력 두더지 6라운드까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억력 두더지 몇 개였죠? 해서 처음에 하실 때 4개였습니다. 네, 4개 이상을 못 하셨다가 이제 기억력 7단계 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7단계까지 네, 간 사례입니다. 정말 기억력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분은 8단계까지 처음에 4단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8단계까지 올라가셔서
저희한테 연락하셨던 분이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글 올리신 분입니다. 60대 주부인데 운전을 하는데 뇌 이상을 느껴서 운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뉴로하모니 훈련 2달하고 정상생활, 운전도 잘합니다. 이제 치매 걱정 없는 삶을 위해 매일 훈련합니다. 누구나 추천합니다. 이렇게 올리신 글입니다. 기억력 향상, 3위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 사례인데요. 이분이 이제 뇌파 치료를 해서 생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2달 정도 훈련하셨고요. 뇌파 치료를 어떻게 한 거야? 생리를 해요. 해춘 되는가 봐요. 호르몬 관리가 돼요. 몇 살로 해준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좋아서. 와, 너무 희한한 일이고, 네. 그래서 뇌 시상하부와 뇌 하수체, 부신축에 뉴로하모니 훈련에 영향을 줘서 뇌 분비 기능이 조절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르몬 관련된 이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뇌파입니다, 여러분. 2달 전, 5월달 뇌파고요. 이게 1월달 뇌파입니다. 아까도 아시겠지만, 그 제가 키워보면은 눈을 감았을 때와, 아니, 떴을 때와 감았을 때, 그리고 요 중간에 나오는 이 알파파 리듬, 다 이제 눈에 보이시죠? 네. 얼마나 완벽하게 됐습니까? 이 뇌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회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항노화, 뭐 역노화 해서 뭐 드시고 뭐 하시는데 결국 회춘은 뇌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뇌파 변화입니다. 이거 의료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2D만 한번 볼게요. 2D. 네. 2D 스펙트럼. 이거 하나에 다 나오겠네요.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델타파가 20을 뚫고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우뇌와 좌뇌가 균형이 완전히 깨졌죠. 근데 2달 뒤에 보니까 완벽한 9Hz 리듬,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은 이 뇌파로 바뀌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뉴로하모니 훈련으로 회춘이 되는 이유 보겠습니다. 네, 젊어지는 이유, 70대가 70대 이내가 20대 이내로 되는 이유. 네, 첫 번째, 신경 가소성의 활성화입니다. 예, 뇌 회로를 재조직하고 백질 회색질이 증가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자율신경이 안정화됩니다. 자율신경 안정화되면서 스트레스 회복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 전두엽을 중심으로 뇌 전체 자율신경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 심박수나 호흡, 수면, 혈압까지 안정화되고 혈압까지 면역력 회복되고 피부 재생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면역력, 면역력을 총괄하는 게 이제 시상하부죠. 피부, 제3에 내려갑니다. 제3의 뇌.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어떻게 창피하면 뇌가 당황했는데 피부가 빨갛게 변해버리죠. 얼마나 뇌와 피부가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뇌가 건강해지면 피부는 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토피 10년 차, 아토피가 2살 때부터 있었는데, 네, 아토피가 2살 때부터였는데 인스턴트 먹으면 바로 올라오고 팔꿈치 안쪽, 팔 안쪽, 오금, 사타구니 등 보통 아토피 친구들이 그렇게 접히는 부분들이었는데 새까맣게 흉이 있었다. 그 모든 증상이 훈련 2달 만에 잡히고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증상이 없다. 그러니까 10년 아토피, 10년 동안 아토피로 고생했던 친구가 뉴로하모니 훈련 2달 만에 아토피를 없앴다라는 것은 자율신경이 안정화돼서 너무 중요해서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면역력이 회복되고 피부 재생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호르몬 균형을 유도합니다. 저희 또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울이라든가 수면 개선, 기분 상승, 뭐 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전부 세로토닌, 도파민,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회춘의 핵심은
호르몬 균형이고 뇌파 안정화는 뇌 분비계까지 조절하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감정 회복력 증가 및 삶의 만족도 상승입니다. 우울, 불안 이런 정서적 문제가 완화되면 긍정적 사고로 바뀌게 되고요. 활력이 되고 예전보다 내가 더 생기가 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해춘 전에는 알파파가 불안정했는데 알파파가 안정화되고 세타 대 SM알파 비율이 세타파가 높았는데 SMR 정상이 되고 정서 점수도 불균형했는데 정서가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게 되면 해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뉴로하모니는 신경의 재생, 감정 회복, 에너지 복원을 동시에 일으켜서 단순한 노화 방지가 아닌 뇌부터 젊어지는 진짜 회춘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 다음, 요 베스트 원, 최고의 사례는 여기 계신 분께서 보내주신 저한테 카톡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6개월간 파킨슨병을 뇌파 치료로 손떨림은 거의 없어졌고, 걸음걸이도 지난주부터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2시간 뇌파 치료로 완치는 아니지만 대단한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제 영상 하나 보내주셨고, 손은 아직 좀 떨지만 앞으로 넘어질 것 같다며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지팡이를 버리고 뛰는 것을 뒤에서 보니 놀랍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께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셨는데 이렇게 뛰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감동받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이 인간의 능력, 뇌의 능력은 정말 무한하다. 그리고 정말 계속 열심히 더 하시면은 이게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거든요. 이게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훈련하게 되면 급격히 좋아지다가요. 갑자기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다가 여기 또 문제점이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만들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곡선이 있습니다. 이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또 발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이렇게 돼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고 이때 주로 하시는 말씀이 더 안 좋아진다. 아니요. 참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아니 뇌는 스스로 치유하는 우리 몸도 스스로 치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굳은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는 생각을 갖고 뇌를 믿고 내 자신을 믿고 하면 원하는 목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내주신 영상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환자분께서 누르하모니 훈련 10개월 만에 뛴다는 영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뉴로하모니가 기적이 아니라 저는 이 뉴로하모니를 만나고 뉴로하모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훈련을 해야겠다고 하는 결의, 용기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네, 기적을 만나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저희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뉴로하모니, 기적 내비게이션, 뉴로하모니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